엄마의 말뚝 두 번째 시간, 지난 오프 시간에 일부 나갔었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게 요 부분이었죠. 누가 뭐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자, 여기서 뭘 부탁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화장해서 북쪽으로 날려보내달라. 이게 부탁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는 그 오빠의 죽음을 같이 목격하고 그 슬픔을 겪은 너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인 거죠. 자,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겠다. 자, 농바위 고개를 넘었다라는 건 그 과거에 이 어머님이 홀로 되셔가지고 아주 억척스럽게 이 자녀들을 그 키우던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강인한 그런 성격의 어머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오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에 반머리에 가매장했다. 가매장이라는 건 가가 여기서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매장을 한 거예요. 대충 그냥 묻은 겁니다. 가매장했다. 행여병사자 취급하듯이, 행여병사자는 이제 길거리에서 가족 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행여병사자라고 하는데, 그런 행여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도 없는 그런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 전쟁의 그 와중에서 그런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이 수복이 되고, 자, 요거는 우리 한국전쟁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북한군에 의해서 쫙 밀렸다가 나중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서울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서울 수복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서울을 우리가 북한군한테 되찾고 나서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 그러니까 오빠의 부인이죠. 우리와 이제 합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그 묘를 옮길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가매장되어 있는 그 남편의 시신을 꺼내다가 제대로 이제 묘지를 만들자.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는 아들들인데 무덤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당연히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며느리한테 미안한 겁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과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치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그 오빠의 시신을 화장해야 된다라는 거 막 주장할 때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자,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남편의 죽는 그 상황을 못 봤잖아요. 이 며느리는. 그리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을 없애버리려는 그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속하고 정떨어졌겠습니까? 정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에 그 어머니가 하도 그 아들을 화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위엄과 비통한 의지, 너무나 그 슬픈 의지가 담겨 있어서 종당의 마지막엔 결국은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빠의 시신이 화장이 된 겁니다. 자,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그 북쪽에 있는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자,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 지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가까운 곳을 우리가 지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 수 없는 땅. 왜? 북쪽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분단. 분단의 비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단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끝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휴전이 된 거죠, 휴전. 지금도 휴전 상태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종전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에 분단이 될 때만 해도 이 분단이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의외로 분단이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그 북한 땅을 향해서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에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몸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자, 그럼 단순히 한을 푸는 행위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 행동은 뭘 의미하냐?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 행동은 뭐였냐면 방금 출전하려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용사, 그 씩씩한 병사처럼 아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런 행동으로 오빠의 그 죄를 뿌렸던 거죠. 북한을 향해 가지고. 그러면 이 어머니의 행동이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자, 너무도 엄청난 것을 두 글자로 정리하시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분단인 거죠. 자, 남과 북이 갈린 것은 결국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과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민족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어떤 외세라고 하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거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분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라도 글로 보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투쟁이 된 겁니다. 분단에 저항하는 어머니 나름의 투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나마 뼈가루라도 뿌리는 것이 어머니에겐 하나의 저항의 수단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자, 이번에는 어머니의 시신을 갖고 화장해서 또 그 행동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짓을 하면 뭡니까? 바로 저항이죠. 분단에 저항하는 거죠. 자,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없애버리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자, 분단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런 답답한 현실을 지금 이 서술자가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결국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의 시신도 화장해서 북으로 이제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학습 활동을 할 텐데, 요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겠습니다. 요 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 자, 이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에 3번만. 자, 여러분 교과서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근거를 들어 제목의 의미를, 제목이 뭡니까? 엄마의 말뚝이죠. 엄마의 말뚝이 나름 의미하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 시즌 1, 시즌 2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뚝 1, 2, 3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을 보겠습니다. 자,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의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 및 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엄마의 말뚝 2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의 총에 엄마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그 행동을 되게 무서워하죠. 저승사자를 보고 있나? 막 그래서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아, 엄마가 과거에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감정, 공포의 감정에서 이제 연민의 감정으로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는 슬픈 감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말뚝 3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온 부분인데, 간단한 요약 정리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엄마가, 아이고, 그 이후에도 7년이나 살아 계셨네요. 자,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되기를 바랐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장을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나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학생이 이제 생각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자리를 잡았잖아. 이를 통하여 엄마의 말뚝은 서울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려 한 어머니의 어떤 집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말뚝. 이게 의미가 어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의 의지, 집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말뚝의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보다도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거를 한번 여러분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그 자리에 그 여학생 그 자리에 한번 필기를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훨씬 잘 보이죠? 자, 정리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자,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이다. 요거는 이제 엄마의 말뚝 원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홀로 자식 둘을 키우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서울에서 물론 그 당시는 집값이 싸고 했겠지만 어쨌든 여자 혼자서 거기서 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말뚝 박는다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군대에서 말뚝 박는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나름 체질에 맞고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직업군인으로 계속 할래.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말뚝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뚝이라는 의미를 어떤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가슴에 못이 박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못이 아니라 거의 말뚝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 가슴에 맺힌 이거를 이제 엄마의 말뚝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어코 이제 자기 시신을 꼭 북쪽으로 날려 보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맞서겠다라는 그런 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엄마의 말뚝의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말뚝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설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빨리 이제 이 책의 빈 공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봐서 이제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들으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전후 소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전쟁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전쟁 이후에 전쟁을 소재로 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들을 나름 분류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후 소설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도 전후 소설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단 소설인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또 바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분단을 다룬 또 우리 소설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이 소설은 전후 소설이면서도 분단 소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작 소설인데 연작 소설 아까 얘기했었죠. 엄마의 말도 1, 2, 3로 되어 있는 그런 시리즈로 된 연작 소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정리를 하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서전과 같은, 그러니까 실제 이 작가의 삶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박완서라는 작가가 실제 그 개성의 고향이었고 개풍군 거기에서 자라고 이제 나중에 전쟁의 피난을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서 작가로 데뷔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제 오빠도 전쟁의 와중에 죽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 자기의 삶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는 건 사실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많이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의 와중에 오빠가 죽고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막 이런 과정들, 군관이 막 찾아와서 총으로 쏘고 막 이런 장면들, 이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의 서울이다라고 했는데, 분단이 되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의 시신을 결국은 이제 화장해서 북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근데도 그 수십 년이 또 지난 다음에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또 이제 아직도 분단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착화되었다라는 게 뭐냐, 굳어져 버린 겁니다. 분단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북한과 남한이 거의 다른 나라처럼 심지어 막 서로 원수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의 서울, 이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 한국전쟁 당시, 그 다음에 분단이 아주 굳어져 버린 고착화된 시기의 서울,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재, 중심 소재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병원에서 막 광란의 그 행동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 가는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여기 조금 약간은, 좀, 과연 맞을까?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간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전혀 이 어머니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대하고 성의 없게 대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 이 간호사한테 막 실망해가지고 다시는 너 따위에게 내가 뭐 애거를 하나 봐라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모녀만이 뭐 해결할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을 해가지고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편의 이야기가 1, 2, 3로 되어 있죠. 엄마의 말뚝이.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 각각 뭐 시즌 1만 볼 수도 있고 시즌 2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의 말뚝 1만 읽어도 되고 2만 읽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도 서사적으로 연결된, 이왕이면 세 개 다 읽으면 좋겠죠. 세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연결된 그런 연작 소설이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주제를 정리를 하면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나의 시신을 화장해서 북으로 보내달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나의 친구가 묘지를 해서 남한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쪽에 뭐 묘지가 있다는 둥 막 이러면서 되게 이 나가 망설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분단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북한의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분단 극복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마의 말뚝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